자, 주제로서 10번째 주제입니다. 마무리 시간이기도 하고. 자, 또 빠질 수 없는 단어는 교육 파트죠.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 좋아합니다. 자, 교육도 좋아하시는 데다가 교육이 이렇게 세 가지로 대폭 개정돼서 들어왔습니다. 교육은 제목부터 잡으셔야 됩니다. 이 제목 자체가 이번에 바뀌어 들어왔으니까, 자, 교육은 첫 번째 무슨 교육이 있습니까? 실무 교육이 있다. 그리고 연수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 교육이 있다. 해서 교육은 제목부터 잡으실 것. 자, 제목을 잡으셨습니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주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은 실무 교육만 있다 하면 X잖아, 그죠? 제목만 가지고 물었는 겁니다. 자, 우리 교육 파트에 대해서 표를 잘 만들었지만 또 여러분하고 많이 전달도 됐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 실시권자가 누구죠? 시도지사. 아, 다행스럽게 교육은 모두 누가 진행한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하고 그랬으면 좀 골치 아팠겠죠? 근데 모두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잡았습니까? 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등록 관청도 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용이죠. 등록 관청도 가능하다. 그렇게 법이 개정돼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들은 당연히 시도지사가 다 합니다. 직무교육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등록 관청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도입이 되었고, 자, 그 다음 시도지사가 교육을 실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도지사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인데, 서울시장이 하는 교육이 다르고 경기도지사가 하는 교육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아, 그래서 교육을 시도지사가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하는 교육이 다르고 강원도가 하는 교육이 다르면 안 되니까 국토장관이 뭐를 합니까? 교육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이 진행하도록 국토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한다. 스토리가 그렇게 연결돼야 되죠. 이 국토장관이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각 지역에서 하는 교육이 다 달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국토장관이 교육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러면 각 시도지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교육할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교육 지침을 국토장관이 마련하는데, 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직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체크해 놓으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보면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자는 누굴까요? 교재로는 두 줄로 되어 있지만 사람은 네 사람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자 동그라미, 사원 임원 동그라미, 분사무소 책임자 대상자입니다. 동그라미. 그리고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 4명이니까 출제되기도 좋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거 하나 걸어놓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4사람이 대상자다. 기왕이면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오른쪽 가니까 2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직무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은요, 중개보조원이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시험에 나오기 아주 좋습니다. 이거 대상자 딱 잡아놓고 내려갑니다. 시기. 실무교육은 언제 받아야 됩니까? 등록 신청일 전 또는 분사무소 같으면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소속 공인사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고용 신고, 신자죠. 실자고 오타입니다. 고용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연수교육 시기 특별히 발표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후 몇 년마다 2년마다 받아야 한다. 그 2년마다 밑에다가 위반시 적어놓고 위반하면 5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직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됩니까? 고용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자, 이런 교육을 면제해주는 자 통일되어 있습니다. 면제자 봅시다. 세 번째 칸. 실무교육은, 자, 실무교육을 받은 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때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면제해준다.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소속 공인사는 실무교육 대상자죠. 이 사람 실무교육 받고 소속 공인사를 하고 있다가 뭐를 했다고요? 고용관계가 종료됐다는 말은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만두고 이 사람은 뭘로 넘어간다? 이제 개업의사로 가려고 등록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때는 1년 이내 같으면 다시 실무교육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 간 역시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가 종료 후에 1년 내로 다시 소속으로 가려고 합니다.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들을 다 정리하면 교육은 한번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게 연수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는 거니까 면제라는 말이 있을 수도 없고 직무교육 마찬가지입니다.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받아야 되죠. 근데 받고 1년 내로 다시 하고자 할 때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단어를 딱 들어보니까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구나 라는 것도 한번 들어주시고 교육 내용. 자, 이제 교육 내용까지 물으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찾아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이 실무교육을 받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잖아요. 사무소 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실무교육을 받는데 실무교육을 왜 합니까? 하니까 저저줄에 이런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줄 거 봅니다. 법률 지식과 부동산 중개와 경영 실무, 지급 윤리 등을 위해서 합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그죠? 자, 그러면 실무교육의 목적이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연수교육은 몇 년마다 받는다고 돼 있죠? 2년마다. 자, 취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실무교육만 있다니까요. 원래 교육은 실무교육만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는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니까 세법이든 중개사법이든 공법이든 해마다 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러면 개정되는 법을 알면서 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현장에 있는 개업공인사 등은 실무교육 받을 때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일하기가 바빠가지고 개정된 법을 준비 안 하고 그냥 막 일한다니까요. 그 안타깝죠, 좀 그죠? 그래서 뭐를 도입했다? 연수교육을 도입했다고. 왜 도입했다? 2년마다 바뀐 법을 공부시켜 주려고.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연수교육의 목적이 나타나죠. 부동산 중개와 관련되는 줄 거요. 법 제도의 변경사항. 이 말이 딱 들어가면 요거 연수교육이구나. 그거 하나 구분해내면 된다고. 다 고상한 만들이잖아요. 교육의 목적은 그죠? 법 개정사항을 전달하려고 연수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도의 변경사항 그거 하나 딱 체크하시고 오른쪽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한테 하는 거죠. 그죠? 그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윤리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 정도만 정리합니다. 교육시간 또 보기보다 중요합니다. 작년에 출제 문제이기도 하고 실무교육은 몇 시간이죠? 28에서 32시간. 이 숫자를 시험에 물어 들어올 때 여러분이 난감합니다. 이거 숫자를 막 돌리버리면.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요 12에서 16시간. 그 다음 직무교육은요 3에서 4시간을 직무교육 받습니다. 자, 이제 이 교육은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명색이 테마 특강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이 교육 시간을 좀 익히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루에 1일 8시간을 교육한다. 많이 한다, 작게 한다. 여러분 하루에 8시간은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라는 말은 이거예요. 오전 9시부터 교육한다. 그럼 8시간 하려면 11, 12, 점심시간 1시간 하고 2, 3, 4, 5, 6시까지 가야 8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9시에 교육받으려면 집에서는 최소한 8시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교육받고 집에 가면 최소한 저녁 7시는 되겠죠.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육받으니까 이게 하루 종일 받는 거예요. 8시간이라는 게. 하루 종일 8시간 받으면 8시간. 2일을 8시간 하면 16시간. 3일을 8시간 하면 3, 8, 24시간. 4일을 8시간 하면 5, 8이 40시간. 5일을 4, 8이 32. 4, 8이 32. 그 다음 5일을 8시간 하면 5, 8이 4, 8이 30 맞죠? 5, 8이 40. 그 다음에 6일을 8시간 하는 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토는 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온다? 44시간이 나와요. 그럼 예전에 실무교육은 얼마를 받도록 했는가 하면 지금 바뀌었으니까 또 알고 있어야 돼요. 32에서 44시간을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폐지됐어요. 자, 그러면 32에서 44시간이라는 말은 32에서 44시간이니까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을 받아라. 맞죠? 일주일 받아야 44가 나오니까. 근데 그때도 꼭 그걸 다 받을 필요 없죠. 32에서 44시간 사이니까 법으로는 32시간만 해도 법은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실무교육은 월, 화, 수, 목 4일 동안 하루 종일 교육했어요. 이것도 장난은 아니었어요. 사실 4일 동안. 근데 이걸 법을 개정했다고. 이제는 얼마? 28에서 3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하루 8시간씩 3일을 하면 24시간이죠.
그런데 4일 차이는 몇 시간 한다? 오전 수업하고 과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나온다? 28이 나와요. 아, 그래서 실무교육은 28에서 32 자꾸 이래 외우면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숫자가 헷갈리니까 3박 4일 교육이에요. 그 3박 4일 할 때 마지막 날은 오전 수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이 나온다? 28이 나와요. 그럼 28 오전 시간 하든지 하루 종일 하든지. 어쨌든 3박 4일이잖아. 됐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실무교육은 몇 시간입니까? 하면 3박 4일. 이걸 딱 기억하라고. 그게 기억하기 좋다고요. 그 다음 연수교육은 12에서 12, 16이죠. 봐요. 12이라는 말은 하루 종일 받으면 8시간. 이틀을 다 받으면 16시간이에요. 근데 요거는 그 다음 날은 마지막 날에는 4시간만 받으면 얼마 나온다? 12시간 나와요. 그러니까 연수교육은 1박 2일 교육이에요. 근데 1박 2일인데 마지막 날 2일째는 오전 수업만 해도 되고 하루 종일 하면 16시간 나오는 거고. 됐죠? 그런데 하루 종일 해야 될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왜? 12에서 16이니까 12시간만 맞춰도 욕하지 않잖아요. 법들에 맞으니까. 됐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3박 4일 지금 시간을 기억해요. 연수교육은 1박 2일, 직무교육은 무박이에요. 무박. 오전 수업 딱 하고 마치는 거예요. 3, 4시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숫자가 만약에 시험에 올라오더라도 찬찬히 찾아내라고. 맞는지 틀리는지. 그죠? 한번만 답시다. 실무교육 며칠간? 3박 4일. 연수교육 1박 2일. 직무교육 무박이에요. 무박. 오전 수업하고 끝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기억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 3박 4일 교육 받아야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나중에 소속 공무원이 되려면 3박 4일 교육이니까 설악산에서 3박 4일을 놀다 오는구나. 아닙니다. 집에서 박합니다. 집에서 자고 왔다 갔다 3박 4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박 4일 1박 2일 무박 교육이다. 해서 시간을 찾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사항. 연수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7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런 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제일 오른쪽에 직무교육은 등록과정도 할 수 있다는 거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거기 별표 하나 찍어 놓으시고. 모든 교육의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왕이면 교육 시도지사 밑에다가 받아쓰기 한 줄에 하십시오. 최근에 도입되는 건데 시도지사라는 건 밑에 칸에다가 그 박스에 넣지 말고 여기다가 뭐라고 적는가 하면 받아쓰기 합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장관 점찍고 시도지사 점찍고 등록관청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아니다.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끝을 안 적어도 됩니다.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그게 수출록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자, 다시 다 정리하면 제가 적어놓은 걸 가지고 묻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누가 합니까? 지금 줄 거잖아요.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됐죠. 그때 경비는 누가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한다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시설된 조문이니까 여러분 원래 시험에서는 무조건 만나야 될 조문입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테마 10 교육 보셨고 이제 넘어가면 11페이지 벌칙으로서 형벌과 질서벌. 이것도 시험에 빠질 수 없는 단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시는 것들이 벌칙입니다. 벌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고 그리고 질서벌이 있다. 이렇게 해서 벌칙은 두 가지. 형벌 종류 지금까지 공부하셨죠? 얼마짜리?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런다? 형벌이다. 징역과 벌금. 실서벌에는요. 크게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를 공부합니다. 이 단순 암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다.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 암기만 하면 점수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11페이지 상단 제일 센 놈이 3년에 2천만 원짜리입니다. 이것도 검정에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자, 11페이지 제일 상단
3년에 2천만 원짜리 1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무등록업자 3년에 2천입니다.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거짓의 동그라미. 이 무등록의 사촌 형님 좀 되죠? 거짓 등록자는 다른 사람 자격증을 가지고 자기가 등록했다. 거의 무등록하고 같은 급이잖아요, 이게. 그죠? 3번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 교환 정서 동그라미. 4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 대리 동그라미. 5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밑줄 긋습니다.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입니다. 자, 공부했던 거 다시 확인 한번 해봅시다. 3년에 2천만원짜리 뭐라고요? 무등록업자. 이 무등록업자는 옛날 말로 하면 무허가업자입니다. 이 법상 가장 센 제재입니다. 무등록업자. 무등록업자의 사촌 형님 누구? 거짓 등록업자. 거짓으로 등록한 자죠. 그 다음에 금징에서 공부하셨죠? 정서를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3년에 2천인데 이 정서 직접 쌍방 투기는 검증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3년에 2천만 원짜리는 2개만 더 보태면 되니까 그만 보태니까 뭐 암기법 이런 것도 별도로 없습니다. 정서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는 데다가 무등록 거짓 등록 됐죠.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그죠. 여러분한테 너무 많이 못 심어준다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기 나름대로 이게 암기법이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괜히 이거 갖다 붙이면 또 헷갈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암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가고 안 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굳이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무리하게 털지 말라고요 지금. 자, 이제 이 3년은 그래도 몇 개 안 되니까 다행인데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양이 많습니다. 이게 시험에도 그래서 잘 나옵니다. 일단 우리 정규 수업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양양이사가 그 양양이사라는 말은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다니까요. 양양이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그 금이라는 게 큰 돈이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일단 노래 제목을 잡아놔야 뭘 찾아내지 그죠? 가사를 찾아냅니다. 자, 다시 1년에 1,0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뭘까요? 양양이사가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갑니다. 비전공. 노래 외우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두 사람의 양이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금을 큰 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를 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자, 노래가 된 사람들만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니까 2번에 1번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하거나 그 이중의 동그라미 양양 이사할 때 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중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중 등록, 이중 사무소, 이중만 보면 1년에 1,000입니다. 2번. 자, 2번하고 그죠? 그 밑에 3번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2번, 3번을 묶어 보십시오. 그 똑같은 놈이 붙어 있다고.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3번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똑같이 나가잖아, 그죠? 차이 나는 점. 2번의 첫째 줄에는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하면 1년에 1,000입니다. 양도 동그라미. 3번 그 첫째 줄 같아 보면 이번에는 뭐를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하면 그러니까 등록증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얼마다? 1년에 1,000 그 말이에요. 그 양이 나온 거예요. 4번 2개 이상 사무소를 둔 자 사무소 할 때 사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5번 임시중개시설물하고 똑같이 묶어줍니다. 사무소를 2개 갖추나 텐트 파라솔을 치고 하는 것도 똑같은 사무소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 2개 묶어놓고 사무소 할 때 사 동그라미. 6번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 위반이죠. 정 동그라미. 7번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비 동그라미 합니다. 옆에다가 반의사 불벌죄 좀 들어봤는 것 같습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일단 비밀주수 위반은 1년에 1000이니까 B 동그라미. 8번 개업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합니다. 공인중개사 할 때 공 동그라미. 그 8번 9번이 똑같습니다. 묶어보십시오. 8번 9번 똑같지.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나는 공인중개사요 하는 것도 1년에 1000이에요. 그때 공인중개사 할 때 공 동그라미. 이제 10번 또 검증에서 공부했습니다. 네 가지. 거짓된 언행을 한 개업공인사 동그라미.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의 매매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매매 동그라미. 마지막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을 알면서 중개의뢰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해야 하는 행위. 옆에다가 이걸 우리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협조행위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죠? 협조 적어놓고. 자, 그래서 이제 노래 제목 다 잡았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합니다. 벌써 노래 한번 가르쳐 드렸고 동그라미 치고 다시 또 여기 가사 잡았잖아요. 한 번 더 합시다. 양이 뭐였죠? 그 양도대여. 등록증 양도대여만 무조건 나오면 1년 1000이에요. 그 다음 양이 뭐죠? 양수대여 받은 자 똑같아요. 빌려주고 빌려받으면 1년에 1000. 이 하면은 이중 소속, 이중 등록, 이중 사무, 이중만 들어가면 1년에 1000. 사가 뭐였죠? 사무소를 2개 갖추면 검증이죠. 거짓된 언행, 초과 금품 수수, 매매를 업으로 한 자, 협조 행위를 하면 B가 뭐였죠? 비밀 준수 찾아 나오겠습니까?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공은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하면 1년에 1000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단원이 500만원짜리 과태료. 뭐 빠질 수 없는 단원인데, 자, 500만원짜리 과태료 넘어가면서 상단에다가 노래 제목부터 적어 놓읍시다. 우리 500만원짜리 과태료 시험 칠 때까지 이렇게 따라갑니다. 운명 이요 누구시? 연자씨입니다. 연자씨.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500만원짜리 과태료만 보면 연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운명이요 연자씨. 일단 노래 잡아놓고 자 이게 무슨 소린가 확인 한번 해봅시다. 500만원짜리 첫 번째 확인 설명 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거나 아까 잠깐 했죠. 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원짜리 과태료 원래 처음 들어왔다고요. 근거 자료 할 때 자 동그라미. 운영규정의 승인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동그라미.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동그라미 해놓고 거래정보사업자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원짜리입니다. 그 다음 협회에 부과되는 거 공제사 운용실적 그 다음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협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 시정명령 이행할 때 임원에 대한 제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제재 요구 등을 이행하는 그 제재 옆에다가 요구라는 글자 2개 넣어 주십시오. 임원에 대한 제재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제사업을 하는데 협회가 딱 보니까 임원들이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실망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장관이 해임을 요구하시오 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이행 안 하면 얼마짜리다? 500만원짜리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할 때 동그라미. 결국은 협회에 부과되는 건 모두 몇 개? 4개예요. 4개. 협회 부과되는 첫 번째 동그라미 있는 건 뭐죠? 운용실적 그 다음에 시정명령 이행 임원에 대한 제재 요구할 때 요구 적었죠? 요구.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명령을 위반하면 마지막 아까도 했죠? 개업공사나 소속공사가 연수교육을 위반하면 동그라미. 자, 그래서 다 나왔습니다. 앞으로 노래 제목 뭐라고 한다고요? 운명이요 연자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연자만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연자만 보면 500만원 생각나는 사람은 돈 빌려준 사람이고 연자를 보니까 운명이 생각나는 사람은 사연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500만원짜리 노래 제목이 운명이요 연자시. 운이 뭐였죠? 운영 실적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명은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운명적으로 부에 부과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운명적으로. 그 다음 운명, 이, 요. 지금 조금 전에 했지만 4개는 어디 부과되는 거? 협회에 부과되는 거. 연이 뭐였죠? 연수교육을 위반한 자.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가 뭐죠? 확인 설명할 때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죠? 아까 자료를 제시하면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랬잖아. 그죠? 안 하면 500만원짜리. C는 뭘까요? C는 연자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거 500만원짜리하고 관계없습니다. 또 C도 설명 안 해놓으면 C는 없네. C가 어디 갔지? C 하고 찾을까봐 지금 C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500만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뭘까요? 운명이여 연자까지입니다. 연자까지. 그냥 연자 이러니까 좀 늦게 하니까 연자 C 붙여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러분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따라가시면서 한번 나와봐라 딱 기다리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뭐든 한번 나와봐라 한번 따라가 볼게 이렇게 딱 욕심을 가지셔야 돼요. 100만원짜리 과태료 들어왔습니다. 참 수업 시간에도 많이도 했습니다. 100만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죠? 일단 이, 보, 개, 문, 표, 반납, 문표를 반납 안 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100만원짜리 과태료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자, 이게 무슨 소린고? 가봅시다. 100만원짜리 1번. 자, 지금 이제 공부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지만 휴업, 폐업 신고를 위반하는 자.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휴. 동그라미. 그렇죠. 반납, 휴의 휴.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면 어디죠? 개. 동그라미.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 동그라미. 4번. 거래계약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보정 설정 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정서 사본 또는 관계정서에 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보정 설정할 때 보 동그라미 놓고 나는 보정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고가 나면 어디서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자료를 제시해 주라 그랬습니다. 안 하면 100만원짜리. 5번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거나 반납의 동그라미. 여러분 자격증 왜 반납해야 되죠? 자격증이 취소가 되면 7일로 반납 안 하면 100만원짜리 과태료입니다. 6번 이번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반납 동그라미. 등록증은 왜 반납해야 되죠? 등록이 취소되면 반납 안 하면 100만원짜리. 7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문자 사용 안 하면 얼마짜리? 100만원짜리입니다. 거기다가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하면 표시 동그라미 놓고 100만원짜리죠. 마지막 8번. 8번은 사실은 거기 7번하고 똑같아요. 부칙 6조의 개업공사는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죠. 근데 고는 공인중개사 문자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짜리 문 동그라미. 자, 그러면 100만원짜리 다 나왔어요. 지금 동그라미 했고 체크해드렸는데 다시 확인 한번 봅시다. 이가 뭘까요? 이전 신고 위반. 그리고 시험 칠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전 신고 위반. 번호 보정 설정 사본 미교부. 개는 게시 의무 위반. 문은 문자 사용을 위반하면. 표가 뭐죠? 표시 광고를 위반하면. 반납 순서에 관계없이 등록증 반납 안 하면, 자격증 반납 안 하면, 증 반납 안 하면 무조건 100만원짜리입니다. 휴가 뭐지요? 휴업 폐업 신고 위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만원짜리 과태료는요 하면 노래 제목이 딱 나와야 돼. 이복의 문표 반납 휴 해놓고 이제 이가 뭔지 천천히 갑시다. 500만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죠? 운명이요 연자까지 연자씨. 1년에 1000만원짜리 제목이 뭐죠? 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닙니다. 비전공이다. 비가 뭐죠?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면 이뻐 죽겠고. 지금 보세요. 공이 뭐죠?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3년에 2000만원짜리는요. 무등록, 거짓등록,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이다. 자, 그래서 반드시 나와야 될 벌칙 부분도 정리하셨고 이제 마지막 테마입니다. 13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아까 했던 거 잠깐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법인의 업무 중에서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거 필기하지 말고 듣습니다. 경매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뭐 할 수 있죠? 권리를 분석하고, 1시간 전에 해도 벌써 말게요, 지금. 권리를 분석하고, 그 다음 뭐, 취득에 대해서 알선할 수도 있고, 이거 사라, 이렇게 알선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 매수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입찰 대리를 할 수도 있다. 아까 해주셨죠? 그럼 경매 물건에 대해서 4가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매수 신청이나 입찰 대리를 할 때는 어디에?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업무를 봐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권리 분석이나 취득은 막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오는 제목이 뭡니까? 매수 신청 대리 이렇게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런 매수 신청이나 대리 행위를 하려면 지방법원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된다.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매수 신청에 관련되는 대법원 규칙이 중개사법을 그대로 뺏겨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이 일단 확립이 돼 있어야 이걸 살을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해야 될 내용이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일단 매수 신청이라는 큰 개념을 한번 잡아보는데 의미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비교가 된다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제일 상단. 첫 번째 중개업을 우리 등록하는 거 다 우리 공부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하고 오른쪽에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하고 비교를 찾아가는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중개업 등록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따야 된다니까요, 등록하려면. 됐습니까?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누가 합니까? 공인중개사인 개업권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결국은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만 등록할 수 있다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그 차이점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자, 두 번째. 그러면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해야 된다라고 들으셨죠?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할 때 우리 이리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다가 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왜 상계동에다 사무소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하고 싶었어. 또는 잘 될 것 같아서. 자, 사무소를 만들면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노원구청이 등록 관청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다고요.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서울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중개법쌤 어떤 놈입니까? 이런 묻습니다. 서울시장은 등록 관청이 안 되죠. 왜 안 된다 그랬지요?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그러면 매수 신청 업무를 하려면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하니까 사무소가 있는 지방법원장에게 가는 겁니다. 차이 나는 거 차이가 내겠습니까? 자, 등록 신청의 제한. 자, 중개업을 등록할 때는 일단 우리 아까 공부했죠. 미성년자, 한정산자 들으셨지만 등록 결격 사유자는 등록할 수는 없다. 당근. 그 다음 두 번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도 당연히 등록할 수는 없다. 그건 또 이런 말이에요. 업무 정지 기간이라는 말은 누가 A라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다가 1월 1일부터 뭐 5월 31일까지 5개월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이거 왜 정지 받았을까요? 위반을 했으니까 정지 받았겠지. 그러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업무를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사가 1월 1일 업무 정지를 딱 받으니까 뭐 잘못해서 정지는 받았지만 열 받거든요. 그래서 나는 3월 1일 폐업 내겠다. 폐업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폐업 내고 집에 가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폐업 내고는 다른 데 가서 다시 등록을 딱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는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요 기간 동안에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어차피 등록 못 한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업무 정지 중인 자는 안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매수 신청 등록을 제한하는 사람. 매수 신청 등록을 했다가 뭔 사연으로 취소가 됐겠죠.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또 경매 관련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미경과자는 뭐한다? 매수 신청 업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경매 관련 범죄자 2년 동안 못 들어옵니다. 차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등록 신청 및 처분 다 공부했는 겁니다. 중개업을 등록은 신청하면 며칠 내로 주죠? 7일 내로 등록 통지해 줍니다. 통지가 딱 되면 등록 후 보정을 설정합니다. 그럼 보정을 설정해야 뭐를 내주더라?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공부했는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 신청이 사실은 중요한데 중개업을 전체를 복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사무소를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접수가 되면 접수하는 곳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 통지해준다.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맞습니까? 통지가 되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그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업무를 합니다. 이런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때 접수하면 확인해서 통지는 며칠 만에 준다? 7일 만에 서면으로 통지가 딱 오면 이제 당신은 등록했어. 이렇게 통지가 됐으니까 이제 뭐를 설정한다? 보정을 설정해야 돼. 보정을 설정하면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보정을 신청할 때 등록한다라고 아니다라는 걸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신청할 때 보정을 가입 안 하는가 하면 등록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정부터 가입하라 이럴 수가 없잖아. 그죠?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보정을 설정하면 등록증을 교부해 준다.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중개사무소 등록일 때 그렇고 오른쪽 매수 신청은 어떻습니까? 신청 후 며칠 내로 통지해 준다. 14일. 그 날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방법원장이 14일 내로 통지해 주는데 등록증이 교부됩니다. 옆에 보정 설정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표시해놔요. 보정 설정 X. 자, 왜 보정 설정 X인가 하면 이 말이에요.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들만이 이렇게 등록이 됐는 자들만이 뭐를 할 수 있다? 경매 업무를 할 수 있죠. 그럼 등록되는 자들이 지방법원에 가서 등록할 때는 벌써 등록이 돼 있으니까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하고 관계없죠. 그러니까 신청할 때 벌써 뭐가 들어간다? 보정 설정해야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정 설정이라는 말이 없다고 옆에다가. 거기다가 또 보정 설정 그냥 X 이래 놓으면 이래 오해할 수도 있죠. 매수 신청할 때는 보정 안 해도 되는갑다. 이럴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 적으면 안 되고 옆에다가 신청 후 14일 내로 등록토님 등록 작업할 때는 이럽니다. 신청 시 보정 설정 이래 적어놔야 되겠다. 그래야 뭐 말이 좀 되겠다. 그죠? 신청 시 보정 설정해야 된다. 그냥 보정 설정 X 이러니까 보정 설정 안 하고 하는갑다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네. 그죠? 신청 시 보정 설정. 자, 등록 전에 조치사항 한번 봅시다. 중개업을 등록하기 전에는 뭐 해야 된다? 1.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실시권자 누구? 시도지사.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주사 그리고 중개법인의 모든 누구? 사원, 임원. 됐습니까? 그리고 보정은 언제 한다? 등록하고 난 뒤에 설정한다. 적어놨습니까? 체크됐고. 오른쪽. 자, 매수신청 대리에 대한 실무교육, 교육기간 이거 차이 나죠? 자, 중개사법에서는 시도지사인데 경매는 누가 합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관. 자, 대상자 보시기 바랍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나 사원 임원은 안 받습니다. 누구만 받는가 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중개법인의 대표자 즉 중개업자들만 받습니다. 옆에다가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X 분사무소 책임자 X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의하실 것. 좀 전에 우리가 적었던 것이 바로 밑에 따라오네요. 그 보니까 이때는 등록 신청 전에 뭐를 설정해야 된다? 보정 설정해야 된다. 신청 전에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할 때는 중개업 등록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때 수수료는 누가 정합니까?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는 이건 대법원 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부른다? 정부 수입 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인지 이런 거 정도만 하면 체크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지와 인지는 구분할 줄 알겠습니까? 정지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 다음 인지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러면 인지는 어디로 들어간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정지는 지자체로 갑니다. 지자체가 두 개 있습니다. 시군구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시도라는 광역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그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것은 수입 정지,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수입 인지예요. 이런 것도 구분하면 지적법에서도 하나 해결이 돼요. 수수료 관계할 때. 자, 요거 구분했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등기를 할 때 정지가 들어갈까요? 인지가 들어갈까요? 등기할 때. 등기 어디 사죠? 등기소. 등기소는 어디 관할이죠? 법원 관할이잖아. 그죠? 법원은 지방자치단체다 아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소에 들어갈 때는 수입 인지인데 인지. 국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념 그래 잡아봐요. 다시 주민등록 등본 뗄 때 수수료 내보셨죠? 인감증명서 뗄 때 수수료 내죠? 그거 어디로 들어가죠?
시, 군, 구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수입 정지를 낸다고. 되겠죠? 그런 개념. 수입 정지를 냅니다 하니까 여러분이 아닌데 주민등록 등본 될 때 내 돈 냈는데 현금 냈는데 이런 사람 있죠? 주민등록 등본 될 때 요새 얼마입니까 한 통에? 최근 떼보신 분 없습니까? 700원 아니고 400원인가 500원 그래요. 400원. 주민등록 등본 하나 떼는데 한 400원 돼요. 저기 인감정에서 떼는 데는요. 인감정에 떼는 얼마? 1,000원 정도 될 겁니다.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주민등록 등본 뗄 때 400원을 내지만 현금을 400원 내는 게 아니고 수입 정지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는 절대 현금을 못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가 현금 냈는데 아닙니다. 예전에 이랬어요. 주민등록 등본 떼러 왔어요 하면 그 사람들이 등본을 짜자자 하고는 저기 가서 정지 사오세요 그랬다니까요. 가서 정지를 사가지고 오면 여기 가져와서 붙여가지고 도장 탁 찍어서 이렇게 내줬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 공무원들이 봐야 현금을 안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정지 사오세요, 인지 사오세요 그런다니까 그죠? 왜 공무원한테 현금을 지급 안 하도록 했을까요? 뭐 가져갈까봐 그랬는가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전부 정지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가서 정지를 사와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도장 찍고 하니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계를 만들어 놨어. 이 서류를 더덕 열면 수입 정지가 퍽 찍혀가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럼 결국은 여러분은 돈을 냈는 것 같지만 정지를 붙인 거예요. 그게 공무원한테는 현금을 안 주기 때문에 만약에 현금을 수납하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지급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주민등록 등본 떼고 영수증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인감 떼면서 돈 내고 영수증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죠? 그런 정지를 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공무원이 현금을 받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대법원장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때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 딱 떼가지고 제일 뒤에 보면 등기관 누구 옆에 위영수함, 영수증도 역할을 같이 해요. 그 등기부 등본 제일 뒤에 한번 보라고요. 영수함 하고 도장 딱 찍어놨다니까. 그래서 등기부 등본은 무조건 현금으로 수수료 내야 됩니다. 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거는. 자, 정지인지도 한번 설명했고 업무보증 설정금액 똑같죠.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할 때는 얼마 가입해야 됩니까? 1억. 법인은요 2억. 분사무소는 1억 이상 똑같아요. 오른쪽에 매수 신청할 때는 자 공인중개사는 얼마? 1억 법인도 2억 똑같죠. 자 그럼 똑같다라는 말은 이 말이죠. 여러분이 등록을 해서 중개업을 하면서 나는 경매 업무도 하겠다. 그러면 경매 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할 때 얼마 가입하고? 1억. 경매 업무 할 때는 1억. 그럼 합의 얼마? 2억을 가입하고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 중개업을 할 때는 얼마? 2억. 경매 업무 할 때는 2억. 금액도 같네. 그러면 법인이 중개업도 하고 경매 업무를 하려면 얼마 가입해야 되고? 4억. 다시. 부칙 6조인 개업권서 있죠? 중개업을 할 때는 얼마 가입하고? 1억. 경매 업무 할 때는? 경매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되겠죠? 경매 업무 할 수가 없다. 금액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마무리합시다. 8번. 취급하는 물건. 이거 똑같습니다. 중개업 동활동을 1000시간 했죠? 법정 중개 대상물 5가지 동그라미 합니다. 토지, 건축물, 토, 건, 입, 광, 공, 동그라미. 토, 건, 입, 광, 공 5가지가 동그라미. 중개 대상물입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상물은 어떤 겁니까? 하니까 옆에 뭐라고 돼 있다? 자동. 똑같아요. 근데 그 가위를 갈로 열고 건물별에 적어놨죠. 좀 작은 차이지만 우리 중개 대상물에서는 토지, 건축물을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경매 업무는 건축물이 아니고 건물만 돼 있어요. 똑같긴 똑같은데 작은 차이죠. 그죠? 자, 그러면 굳이 그까지 시험에 낼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는 건축물이고 여기는 건물이다. 이거는 물을 일은 없고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건축물과 건물의 차이는 뭘까요? 일단 차이는 글자가 다르다. 그죠? 글자가 다르니까 내용도 다르겠죠. 그래서 건축물은 건물과 구축물을 포함합니다. 건축물이 뭐라고요? 건물과 구축물을 포함해요. 그 구축물이 이거예요. 빌딩 옆에 주차 타워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걸 합쳐서 건축물 그래요. 그럼 중개대상물은 그 건축물을 다 중개할 수 있어요. 사고 팔고. 그런데 경매할 때는 건물만 해당돼. 그럼 구축물 그건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그건 막 크게 알 필요 없고. 근데 이것도 굳이 좀 알아야 될 거. 세법에서 양도의 대상은 하면 토지, 건축물일까요? 건물일까요? 양도세의 대상은 토지, 건물 이래 나와요. 건축물은 아닙니다. 그건 세법에서 걸쳤는데 뭐 그런 걸 예민하게 물어야 대상은 아니고 그죠? 어쨌든 똑같이 중개대상물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경매장에 가봤나요? 경매장에 가면 자동차도 경매합니다.
비행기도 경매합니다. 선박도 경매합니다. 그 경매하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만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해서 경매를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선박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중개대상모랑 똑같아.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만 경매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물건에 대한 종류까지. 자, 사실은 매수 신청 대리는 좀 아쉽습니다. 이거 정도는. 근데 왜 이게 아쉬운가 하면 지금 초반기 수업이기 때문에 중개사법을 그대로 옮겨서 만드는 게 매수 신청이니까 중개사법이 어느 정도 단련이 돼 있어야 매수 신청을 딱딱딱딱 갖다 붙인다고요. 그래서 좀 양이 작게 정리가 됐고, 다음 기회가 오면 매수 신청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의 범위 이런 거 경매 업무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체크하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에 오늘 목소리 좀 탁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지금 12문제의 테마를 갖고 시작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40문제 나오니까 이것만 해가 될 문제는 아니잖아. 그죠? 한번 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